금액을 그럼 무한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금액을 본인은 뭐 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서울에 생활비까지 다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산으로 가. 부당해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죠. 슬기로운 직장생활. 그 첫 번째 이야기로 근로계약에 관한 꿀팁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혜미 변호사님, 그럼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럼 근로계약서 진짜 체결 안 했어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근로계약서 일일이 안 쓰는 경우 저는 많은 걸로 들었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벌금, 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쓰다가 나중에 퇴사 후에 진정을 넣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가 없으면 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 요구를 주장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자한테 이런 점이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지만 근로계약서 같은 거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에 정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될 기준도 없고 거기에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여러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근하기 전에 그때 계약 내용 확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계약서를 받았는데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계약서 뭐 내용이 두꺼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 정말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쉬운 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제일 쉬운 거는 표준 근로계약서예요. 표준 근로계약서. 네, 인터넷에 치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표준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표준 계약서보다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그걸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 검토하시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여기서 정말 팁 드리고 싶은 거 고용노동부 요즘에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꿀팁. 꿀팁.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꿀팁이에요. 그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와 직무 내용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자세하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디테일한 게 정말 완전 도움이에요. 완전 도움이 네, 되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 입장에서는 두루뭉술할수록 사실 좋아요. 그만큼 재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계약서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저 사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의뢰자분도 근무지가 딱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업주가 다른 데로 출근해 근로장소를 변경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노동청에 갔고 행정소송까지 갔는데 끝내 승소했어요.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딱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네. 가장 키포인트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장소도 물론 중요하고요. 직무 내용도 사실 나는 기획하는 업무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영업을 시킨다든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딱 업무 분야를 특정해서 지지하시는 거 그게 되게 크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혜미 변호사님, 그럼 저 질문이 있어요. 아까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장소든 업무의 범위든 넓게 기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보내고 아무 업무나 다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무 업무나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넓은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은 됩니다. 재량권. 근데 그 필요성과 그로 인해서 그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그 협력을 해서 이 불이익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인사권이 남용이 돼서 부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면 서울에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 있어요. 회사도 서울에 있고 예를 들면 본사가 있고 근데 부산에도 뭐 예를 들면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사 발령을 내서 너 그냥 저 부산에 가서 다른 일을 해 이렇게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때 과연 그 전보 발령이 부당하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어떤 불이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입장에서 진짜 필요성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부산 지점으로 가야 될 아주 업무상 필요성이 큰데 그때 보낼 수 있지만 정말 필요성도 없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산으로 가 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큰데 업무상 필요성도 없다. 그럴 때는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신입으로 채용된
수정되는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뭐 이렇게 작성해달라, 뭐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신입사원 입장에서 회사 상대로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근로장소 저 서울 살거든요. 서울로 해주세요. 저는 기획 업무만 딱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이거 어렵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하지만 모르는 거하고 알고 쓰는 거하고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입사원 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진짜 이직을 하거나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커리어를 쌓아갈 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네, 그때 바로 이런 걸 알고 계시면은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혜미 변호사님, 이번엔 계약직, 정규직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정규직, 계약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이라는 것은 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렇죠. 가 이제 정규직 근로자고요. 계약직 근로자는 말 그대로 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물론 계약직이랑 정규직이랑 나눠서 뽑고 충분히 안내를 받고 뭐 응시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본인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예를 들어 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만약에 있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뭐 계약직인 줄 알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에 그러니까 시기만 있고 등기가 없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완전히 갑자기 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정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 계약 기간에 정함이 있는 상태로 본인도 모르고 체결하실 수 있거든요. 입사를 하실 때 말만 듣고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 확인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계약 조건과 협상하면서 바꾸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규직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계약서에 계약 기간 막 정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네, 하셔야죠. 저 정규직으로 뽑았는데 왜 여기 정해져 있냐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자 입장에서 아니야 그냥 1년씩 계속 갱신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믿으시면 안 되고 시기만 있는 시작점만 있는 그런 계약서를 수정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느냐의 정말 시초인 것 같아요. 시작점. 네. 이거 제대로 못하면 슬기로운 직장 생활 할 수 없죠. 그리고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가 되게 또 중요한 이유가 해고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되게 어렵죠. 진짜 어려워. 진짜 진짜 우리나라 특히 어려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계약직이 사업자 입장에서 좋다는 거면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그걸로 해지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굉장히 네.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정말 시작점은 내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계약직 근로자인지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정규직 근로자로 들어가셨다면 본인이 정말 근로자로서 해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15시간 미만이냐 그 이상이냐를 왜 가르느냐?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이다. 퇴직금 발생도 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아요. 문제는 사업주가 일은 더 시키면서 계약은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15시간 이상 이제 근무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슬기로운 직장 생활에서 또 중요한 게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꼭 잊지 마세요. 혜민 변호사님, 이번엔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수습 직원으로 많이 채용되잖아요. 수습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수습 기간 뭐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지났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그냥 정시 채용 안 하겠습니다. 통지가 띡 날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수습 기간 뭐 3개월 보통 그러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으로 뭐 이제 종료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상 해고 아니에요? 그렇죠. 정규직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해고할 수 없듯이 수습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실 수 없어요. 업무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정식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사전 사용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정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기준에 미달됐다라고 해서 그 이유로 해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습 지원 여러분. 본인이 수습 기간 중에 진짜 객관적이고 정당한 평가가 없이 수습 기간이 그냥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회사가 정식으로 채용 안 하겠어. 이런 통지 받는다. 부당해고 가셔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직장생활 첫 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근로계약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검토하는 팁으로 표준 근로계약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서 비교해봐라. 두 번째,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지랑 업무 내용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세 번째,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을 보고 확인해봐라. 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이 만료됐다고 정식 채용하지 않는 것, 경우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도 슬기로운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계속 다룰 예정인데요. 직장생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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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저희 아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 전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노동 전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스타트업부터 외국계 대기업 뭐 상장사 다 민선 업무를 제가 전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는 거 많으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